네, 안녕하세요. 예, 수능 수학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 2페이지 보시면 수능 수학 만점 보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약간 과장 광고고요. 사실은 제 수업은 수능 수학을 만점 맞을 확률을 높여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수업들 많이 듣고들 계실 텐데 기존 수업에 추가하면요, 제 수업을 추가하면은 좀 실제로 현역 고3 때 수학 만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현역 수강생 중에서 좀 수학 만점이 많이 나오고요. 뭐 재수생들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 자, 3페이지 보시면은 수능 수학 만점은 의대 입시 필수 조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뭐 이제 입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당연히 만점 나오지 않으면은 뭐 할 게 없습니다. 뭐 하나, 둘 이렇게 틀리는 순간에 의대 입시는 거의 뭐 재수로 직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필수 요건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생각보다 현역 고3 때 수학 만점이 잘 안 나옵니다. 진짜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다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애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참 안 나오고. 작년 입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이번에 그 5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또 평가원 수능이랑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뭐 최근 특히 뭐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거의 뭐 한 2년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사실상 킬러 문제가 부활한 상황이었었는데 작년도 좀 사실 비슷했습니다. 4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죠. 거기서 이제 4월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었다가 그리고 일이 터졌죠. 갑자기 정부에서 뭐 킬러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고 킬러 문제 이제 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딱 나온 다음에 갑자기 이제 다 이제 뭐 수학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9월 모의고사도 굉장히 쉽게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국영수 다 쉽게 나오니까 킬러 안 나오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들 또 야 이거 뭐 과탐 2과목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다들 수능 때까지 우왕좌왕 하다가 뭐 2과목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실제로 까봤더니 수학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 뭐 준킬러만 나온다고 했지만 킬러 비슷한 문제까지 뭐 22번 이렇게 나오면서도 수학에서 좀 방심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좀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까봤더니 결과 나온 거 봤더니 결국 어땠느냐 하면은 킬러 문제까지 꾸준히 이렇게 다 돌린 친구들 어느 정도 방심하지 않고 빡세게 돌린 친구들이 만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더니 아 이거 무슨 킬러 문제가 출제되든 출제되지 않든지 간에 정말 웬만한 기출문제부터 해서 공부는 다 하고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지 이게 만점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아마 작년이랑 다르게 뭐 최악의 경우에 킬러 문제 부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방심해서 킬러 문제 안 나온다고 해서 방심했더니 아이들이 좀 조금만 변별력 있게 나와도 점수들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꾸준히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점수 나오는 게 가장 좋구나 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시험장에서 풀이와 혼자 공부할 때의 풀이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뭐 작년 수능이 기준이겠습니다만 작년 수능 문제도 사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다만 근데 전체적으로 뭐 킬러가 안 나와도 쉽게 나온다. 그리고 특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너무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수학만 안 해도 된다. 이런 전체적으로 좀 방심하고 해이해진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그냥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전에서 아이들이 정말 뭐 망한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똑같은 수능 시험이랑 똑같은 문제를 줘도 혼자 풀거나 연습하면서 그냥 풀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걸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문제를 풀 때와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수능 시험장에서 굉장히 긴장된 상황, 실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충실해야 된다고 말은 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역 고3 때 수능 수학에서 만점 받기는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고요. 이제 왜 그러면은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사실은 이번 5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작년 수능 수학도 그렇고 다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분석글을 올리면서 했는데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어봐도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만 정말 제대로 풀어봐도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은 쉬운데 그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었냐 하면은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나눠보면요. 꼭 해야 할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면 좋은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수능 수학에 있어서는요. 자, 꼭 해야 될 거는 기출 정리. 그동안에 출제된 기출 문제들 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정말 제대로 풀어보고 또 못 풀어보거나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또 제대로 이걸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최적의 풀이들도 다 제대로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하면 좋은 거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이제 학원들에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강 강사들이 이런 또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컨텐츠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규 컨텐츠들. 그것들을 하면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현역 고3 친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6월 평가원 끝나면은 신규 콘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인강 강사 콘텐츠부터 해갖고 각종 학원 같은 데서 실전 모의고사들 나오고 엄청나게 이런 신규 콘텐츠들이 쏟아지는데 다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걸 풀어봐야 만점이 나온다. 이걸 꼭 풀어봐야지 수능 보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다 좋은 얘기긴 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신규 콘텐츠들이 지금 재수생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런 신규 콘텐츠들 쏟아지는 문제들을 제대로 소화도 하지 않고 엄청나게 막 쌓이거든요. 제대로 소화도 하지 못한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상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꼭 해야 될 일들, 기출 정리,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죠.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는 제대로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엄청나게 쌓이는 신규 컨텐츠들의 그 홍수 속에 파묻혔다가 어느새 정신 차리고 봤더니 수능 날이더라 이런 상황이 돼서 대부분 애들이 보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언제 제대로 대비를 하고 들어가냐 하면 이제 재수하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재수 생활하면서 기출문제도 제대로 보고 되게 기본적인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그때 돼서 신규 콘텐츠들 이렇게 접하면서 보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다 이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재수할 때는 보통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제대로 준비가 돼서 들어가는데 이 동네는 좀 문제가 현역 고3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보는 그런 봐야 하는 그런 신규 콘텐츠들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들은 계속 쌓이는데 제대로 소화는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재수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50% 정도는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또 한 50% 정도는 어쨌든 저도 좀 신규 이런 오리지널 문제를 기출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전 대비로 이렇게 신규 컨텐츠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기본은 재수업의 기본은 이겁니다. 꼭 해야 될 거는 하고 가자. 즉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기출문제는 적어도 좀 제대로 보고 들어가자 이거고요. 제 교재 보면 단촐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문제 수라든지 숙제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수업 시간 안에 제가 준 문제들, 특히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시중에 있는 그런 수업들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조금 뭔가 제가 이제 주는 문제들 숙제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다루는 문제들 특히 기출 문제라든지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제대로 마스터를 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요 단권으로 지금 수능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일정한 양의 문제들에 있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특히 그리고 최근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완벽히 마스터하고 들어가자는 게 제 수업의 그런 방침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또 신규 콘텐츠들 막 쏟아지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좀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쏟아지는 자료들은 추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역 고3 학생들이 제대로 이런 기본적인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이렇게 꼭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서 너무 이렇게 새로 나오는 뭐 쏟아지는 자료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이렇게 쌓여요. 막 교재들은 쌓이고 한데 적당히 보면은 또 펴보면은 제대로 풀어보지도 않고 또 오답 체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냥 막 자료들 자료 뭐 이 자료도 사고 저 자료도 사고 뭐 이 모의고사도 보고 저 모의고사도 보고 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수능 시험 날이 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애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우왕좌왕 헤매다가 수능 시험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자료들도 좋지만은 그 전에 제대로 한번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대로 보고 들어가자는 게 제 수업의 그런 컨셉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좀 만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분명히 제 수업은 현역 고3 때 수능 수학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업이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은 좀 분명히 제 수업은 현역 고3 때 수능 수학 만점을 위해서 만든 수업인데 실제 오는 걸 보면은 재수생들이 많이 오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현역 고3 학생들이 수능 수학 제일 만점 많이 나오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휘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역 고3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학교가 휘문인데 또 이렇게 개강하면 휘문 애들부터 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구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현역 애들 위해서 만든 수업인데 좀 재수생들이 많이 오고 휘문 아이들부터 오고 그 학교는 원래 현역 때 많이 나오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좀 이론과 실제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써놨는데요. 생각보다 좀 빵꾸가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빵꾸가 많습니다. 계속 모의고사만 푸는데 외우지 못하는 좀 빵꾸 뚫린 부분들이 계속인데 그걸 좀 천천히 풀어주면서 개념 구멍을 제가 메워주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 수업들이 많이 있어서 또 많이 듣잖아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틀리는 거 계속 틀리고 맞는 거 계속 맞고 오답 체크도 안 되고 좀 뭐랄까 뭐 하나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풀면서 거기에 대응되는 좀 최적화된 풀이나 이런 걸 연구한다기보다는 계속 뭐 쏟아지는 컨텐츠들 소화하기도 바쁜 사실상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좀 만든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특징은 뭐 수업 시간에 주는 문제는요, 뭐 숙제든지 아니면 나간 자료든지 아무튼 테스트든지 제가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100% 완벽하게 풀어주고요. 근데 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뭐 번갈아 가면서 어떤 때는 뭐 계산 실수 체크도 하고 어떤 때는 킬러 문제 풀이도 하고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뭐 효율적으로 상당히 좀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도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그냥 가장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원이 나오고 어떤 현이 나오면요, 중심에서 거기 이제 수선을 내려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간단한 도형 문제가 나오면은 너무 뻔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을 안 해서 아이들이 뭐 접근법 못 찾고 헤매다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조선 그리는 문제라든지 도형 문제라든지 뭐 사인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너무 당연한 문제 딱 접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접근법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아무튼 좀 약간 탄탄하게 가져가는 기존의 그런 수학 수업들에서 뭔가 빼먹기 쉬운 사각지대라든지 빵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렇게 수업을 좀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뭐 뭔가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자료는 쌓이는데 점수는 나오지 않고 빵꾸는 그대로 생각보다 수능 시험 때까지 빵꾸 메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빵꾸를 메워주는 수업이고요. 거기다가 좀 약간 최근에 나오는 기출문제들부터 해서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기출문제를 깊이 있는 풀이를 통해서 빵꾸를 메우자 뭐 그런 컨셉입니다.
자, 뭐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수업 목적은 현역 때 무조건 수학을 만점 맞기 이거거든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고3 때 수능 수학 만점이 잘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뭐 예전에 좀 되게 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2021 수능, 2020년에 봤던 수능인데 그때는 이제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만점도 또 현역 때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수업 그 시험은 아니었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예, 뭐 킬러가 안 나온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너무 수학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들 방심해서 뭐 작년에 수능 같은 경우는 좀 예, 되게 망한 친구들도 많았죠. 뭐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의대 입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수학 만점을 못 맞는 경우, 특히 하나 틀리거나 뭐 2개 뭐 이상 틀리는 경우는 거의 뭐 의대 입시 같은 경우는 예, 재수로 자동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주 운 없는 경우에 현역 때 뭐 예, 수학 빼고 뭐 거의 다 맞았어요. 되게 잘 봤는데 수학만 망했어요. 그럼 재수를 하죠. 그럼 수학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재수하면 뭐 요새 수능 그렇게 어렵게 않기 때문에 수학을 이제 만점을 맞는데 뭐 국어라든지 과탐 한 과목이 뭔가 또 빵꾸가 뚫려요. 그럼 또 삼수죠.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수업을 통해서 좀 현역 고3 때 예, 수학 만점을 맞으면은 보통 제가 느낌상으로 예, 어느 정도 다른 과목들을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수학 만점을 예, 현역 때 맞으면은 그럼 일단 지방의대 이상은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다가 또 예, 사족을 붙이자면요. 만약에 뭐 재수를 하시게 되면요. 뭐 이제 재수 해보시면 압니다. 예, 뭐 안 하시는 게 좋겠었지만 예, 재수를 해보시면요. 재수를 하는 상황에서도 수능 수학을 일단 만점을 맞고서 재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천지 차이예요. 훨씬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 본 수업 목적은 이렇게 현역 고3 때 수학을 무조건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맞지 않는 그런 거고 예, 구체적으로는 좀 아이들이 예,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라든지 빵꾸 쪽을 좀 메우는 예,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이제 예, 그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 100에서 120 정도를 준비하고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전 시험이기 때문에 100에서 120 정도 준비하고 들어가면은 실제 점수 한 80점, 90점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나마도 좀 빵꾸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빡세게 킬러까지 제대로 돌린 친구들이 작년 수능에서도 만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느낌상으로 180에서 200 정도를 준비해야지 그 정도 실력을 완비해야지 이제 실전 수능 시험에서 확실하게 만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정도를 풀어서 만점 맞을 수 있는 실력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은 걸 대비하고 들어가야 확실히 만점을 맞을 수 있구나, 좀 이런 교훈이 있었고요. 이 밑에 뭐 예, 킬러, 준킬러 뭐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빵꾸를 메우자고 해놨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기본에 충실한 거, 예, 기출 문제라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예, 그런 문제 유형이라든지 뭐 그동안 출제되었었던 뭐 킬러, 준킬러 문제들을 완벽히 마스터하는 그 이제 본바탕 이제 위에다가 이제 뭐 저도 뭐 실제로 이런 실전 대비 심리형 문제들도 풀리긴 풀리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기존에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기출 문제를 하고서 마스터를 하고서 그 다음에 풀린다. 예, 요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뭐 여기 6페이지에 써놨는데 단한 문제를 풀더라도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풀고 완벽하게 풀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대부분 친구들이 너무 많은 이런 컨텐츠들에 예, 너무 치여갖고 제대로 전체를 못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못 보고 예,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하고서 지금 예, 기본을 하고 지금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될 거 그리고 뭐 바쁜 정신없는 이런 예, 수능 대비 과정에서 좀 빼먹기 쉬운 그런 빵꾸라든지 사각지대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단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제대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냥 문제수만 많이 풀다가 뭐 오답 정리 제대로 안 되고 틀린 거 또 틀리고 뭐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이거는 오히려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예. 제가 뭐 이제 7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예, 제가 선풀이를 직접 해놓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형 모의고사라든지 또 공식 예,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 보더라도 뭐 공식 뭐 EBS 같은 데는 공식 해설지 나오잖아요. 해설지를 보면은 좀 너무 깁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긴 한데 뭐 A 경우, B 경우, C 경우 다 따져져서 몇 개 경우를 갖다가 다 나열해 놓고서 이건 이래서 하는데 이건 이래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거든요. 적당히 제일 될 만한 경우를 찍어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좀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는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될 만한 거 찍어서 그래프 그려서 풀면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너무 명확한 공식 해설지에 있는 너무 명확한 그런 풀이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손풀이로 해서 그래프도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참 짧게 해서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손풀이를 따로 해서 제공하는 이유는 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예, 공식 풀이는 너무 길고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풀이를 요약하고 축약할 수 있어야지 결과적으로는 좀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뭐 계산 실수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마다 예, 철저하게 좀 분석하면서 자세하게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건 다 예,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옛날에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 또 너무 복잡한 거 있잖아요. 좀 개중에는 기출 문제 중에서도 좀 너무 예, 이런 너무 복잡하거나 좀 풀이 과정이 긴 게 있는데 뭐 숙제를 내주던 수업 시간에 풀든지 간에 만약에 못 풀겠으면 중간까지만 풀어와도 됩니다. 요즘엔 뭐 예전에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 나왔을 때 불수능태처럼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고 그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중간까지만 풀어도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본인이 풀 수 있는 데까지만 열심히 풀어서 뭐 숙제를 해오든 수업 시간에 풀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자세하게 풀어주고 접근법부터 해서 좀 예, 이렇게 천천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그냥 예, 부담 없이 와서 예, 주일에 3시간 수업으로 부담 없이 와서 좀 이런 빵꾸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좀 예, 현역 뭐 물론 예, 재수생들도 많지만은요 예, 확실히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학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수업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예, 좀 생각만큼 예, 이렇게 현역 고3 때 수학 만점이 쉽지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고 이런 빵꾸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면은 또 예, 현역 고3 때 충분히 수능 수학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예, 그래서 예, 현역 고3 때 수능 수학 만점을 맞고서 그냥 의대에 진학하고 싶으면 뭐 재수업을 들어라 이게 결국 오늘 예, 요 설명의 예, 그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 예,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